자, 우리가 3번 할 차례죠. 소매점의 전략 및 운영 할 차례입니다. 이번 시간. 그래서 거기가 이제 중요하다고 또 우리가 또 제가 전 시간에 이제 잠깐 끊었다 갔죠. 자, 세 번째 보시면 여기도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매점의 전략 및 운영입니다. 소매점의 전략 및 운영. 앞서서 이제 마진하고 회전율이라는 걸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마진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마진율이 수익이죠. 마진율. 그래서 마진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건 이제 수익에다가 비용을 뺀 것만큼 마진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마진율이 있고요.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회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앞서서 회전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뭐 한 3번 정도 이용을 했다. 4번 정도 이용했다. 회전율이 굉장히 낮죠. 낮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가예요. 전문품 정도 되겠죠. 비싼 품목들은 이제 자주 못 사니까. 근데 회전율이 높은 것은 앞쪽에서 얘기했지만은 어때요? 우리가 편의품점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습니까? 담배를 사러 간다. 아니면 라면이 먹고 싶다. 새벽에 막 이러면 이제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회전율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편의품이다. 전문품, 편의품.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로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따지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마진율도 높고, 자, 회전율도 높은 게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가격으로 할인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만큼 편의품입니다. 편의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만큼 이제 편의점은 마진은 높은데 회전율도 높아야 될 수밖에 없죠. 24시간 영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만큼 이제 이 종업원도 이제 파트타임으로 종업을 돌리다 보니까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회전율을 높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은 높은데 회전율은 낮은 거는, 자, 이 자동차 같은 거라든지 고가 제품 같은 경우는 자, 매번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문점이다. 자, 이렇게 염두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진율도 낮고, 그 다음에 이 회전율이 높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싸게 할인점 같은 거죠. 싸게 파니까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전문점은 자동차나 백화점 같은 경우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물론 뭐 마진도 낮고 회전율도 낮다? 그럼 접어야죠. 그죠? 이런 건 없겠죠. 손실이 오죠.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은, 자, 박스를 이렇게 보세요. 박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회전율이 높고 자, 회전율도 높고 수익률도 높은 건 편의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율이 낮고 수익이 높은 건 고급 전문점, 고급 백화점. 회전율도 낮고 수익률 낮은 건 손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율은 높고 이 수익률이 낮은 것은 할인점. 이렇게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박스를 쳐서 그걸 가로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넘기시면은 요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략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래서 저수익률, 수익은 낮고 그 다음에 고회전율, 회전율이 높죠. 그래서 저수익의 우리가 고회전율.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저수익의 회전율이 높은 것은 이제 아까 같은 할인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고수익률의 회전율이 낮은 것은 전문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회전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수익률의 고회전율은요. 자, 이거는 수익이 낮기 때문에 최소한의 서비스밖에 제공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 고수익률 저회전율이라는 것은,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서비스나, 그 다음에 특정적 제품, 그죠? 백화점에서 이제 자동차나 뭐, 이제 고가품 같은 거는 판매 기법. 판매 기법이 이제 고객의 선택에 영향을 이제 미치겠고요. 자, 그만큼 전문품이다 보니까 판매를 지원해 줘야죠. 판매를 지원한다든가 또는 신용 따져보고 그 다음에 배달까지 등 이제 다양한 최소한 서비스인데 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로 한번 다뤄보면서 가도록 하죠. 330페이지입니다. 330으로 가시면 10번, 11번이 있어요. 330페이지로 가면 10번, 11번. 자, 10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자, 어떻습니까? 지금 다음 중 저수익률 고회전율로 우리가 좀 오타났죠. 고회전율로 전략을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맞는데, 자, 2번이죠. 지금 2번이 이쪽으로 와 있죠. 이 서비스 특정적 제품이라든지 판매 기법의 고객 선택의 영향은 고수익률 저회전율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11번 가시면 다음 중 성격이 하나가 다른 것은, 자, 일단은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은 이제 다 2, 3, 4, 5는 다 고수익 저회전율입니다. 근데 우리가 1번은 어떻게 돼요?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은 저수익률 고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박스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죠. 그래서 물론 나온 것들은 다 이제 기출이 됐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응용해서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지선다가 아니라 사지선다로 돼 있을 때의 문제를 약간씩 이제 병용해서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기출 문제도 이제 다 다른 거니까 좀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 마진율과 회전율에 따라서 어떤 품목이 있는지,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 이 박스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이 저수익률 고회전율, 그 다음에 고수익률 저회전율로 이렇게 크로스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출제 빈도 높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제목 4번 소매업 발전에 관한 그 이론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출제 빈도 우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소매업 발전에 관한 이론.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출제되는 부분들은 강하게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여기다가 동그라미 별표를 치라고 할 겁니다. 매년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매년 출제되는 부분은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크게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다 이제 뽑아서 나중에 모의고사나 아니면 특강 때는 이제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특강 때는 이제 또 아까 어떤 시장 소형, 그죠? 재고 주시지, 뭐 이런 편법이나 야배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암기 기법을 좀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특강 때 또 해드리고 문제도 또 틈틈이 제가 또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유통관리사를 강의한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어차피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요. 또 학원 경력도 지금 한 15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원 쪽에서 이제 베테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SSM에 대해서 논문까지 발표를 하고, 학회 논문도 한 2개 정도를 제가 발표했어요. 후보지에서. 그래서 그런 학문적인 것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좀 더 자세히,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시험 붙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스킬을 만들어 드려서 합격할 수 있는 데로 좀 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큰 4번입니다. 항상 우리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갈수록 출제 빈도가 높다고 했어요. 소매업에 대한 게 중요하죠. 소매업입니다. 자, 소매업에 대한 발전에 관한 이론입니다. 발전에 관한 이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양가로 1번에 자, 소매업의 수레바퀴라는 거 보신 적 있죠? 자, 이거의 이론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체에 대한 정의는 좀 강의를 제가 한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한번 그 다음 페이지 가셔서 그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수레바퀴처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힐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수레바퀴식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진입 단계입니다. 항상 기업이 진입 단계에서는요, 가격을 낮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혁신 단계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자, 저가격이죠. 저가격이고. 자,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학원을 끝나고 그 앞에 이제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한식 뷔페를 이제 원장님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가면서 오늘 좀 뭘 드실 겸 한식 뷔페 가서 먹는 게 좋은 게 어디 가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내가 메뉴를 시켜야 되고 좀 귀찮잖아요. 한식 뷔페가 굉장히 가격이 이제 저렴했어요. 그래서 되게 뭐 한 4,000원으로 팔아서 저가격으로 이제 진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진입 장벽이 우리가 그 진입 단계에서 들어갈 때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고 그만큼 이제 박리담회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만큼 많은 그 인원들을 오게끔 유인해서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줄도 쓸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알려지다 보니까요, 이 성장 단계로 가서면 이 성장 업태로 가게 되면요, 가격을 올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울어져 있고 어느 정도 가격을 좀 올려도 이 시장 자체에 또 어떻습니까? 진입을 한 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고가격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막 그 가격이 어떻습니까? 한 7,000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배는 아니고 이제 7,000원 정도 올린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조금 더 이제 조금 나아졌죠. 그러면서 가격을 올리면서 약간 이제 그 커피도 원두커피 같은 것도 이제 예전에 안 줬는데 주고 약간 서비스에 대한 질을 좀 높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뭐 이번 우리가 점심을 먹으려면 한 6,000원, 5,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7,000원을 받으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어떻습니까? 가격을 좀 올린 상태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봤더니 이 7,000원이라는 가격도 계속 그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서비스를 이제 강화시키려 해도 경쟁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7,000원에 가서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가격을 따져보는 거죠. 근데 보통 저기 가니까 뷔페에서는 더 좋은 상품으로 더 10,000원이라고 줬더니 더 좋은 음식이 나오더라. 그러면 경쟁이 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세태 단계에서 어떻습니까? 투자 수익률이 낮아져서 보수적 운영이 되면서 쇠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진입 단계에서는 가격을 낮게 잡습니다. 저가격으로. 그 저가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 낮은 지위라는 것은, 우리가 지가 낮아지고 제소 서비스야. 그러면 저마진이라는 거죠. 마진이 낮고요. 그 다음에 최소 서비스, 저서비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진입했을 때는 낮게 갑니다. 낮게 갔다가 좀 알려지면서 서서히 이제 성장 단계로 가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가격으로 가는 겁니다. 고가격. 마진은 고마진. 그 다음에 서비스도 이제 고서비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에서 이제 고로 그렇게 올리는 거죠. 이런 데를 이제 가다가 다시 또 세트 단계로 갔다. 세트 단계 오니까 또 경쟁 업체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 수익이 낮아져서 보수적 운영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이
어떤 수레바퀴 형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제 이런 것들 노리겠죠. 처음에 진입할 때는 저가 아니라 다, 고가 아니라 저고요. 나중에 성장 단계는 고다.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딱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소매업 수레바퀴의 이론의 평가의 동그라미 2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은 근래에 등장한 새로운 업체인 대형 할인점이나 우리가 카탈로그 킬러,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이 성공적인 소매 시장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가격을 낮게 가다 나중에 올리잖아요. 근데 너무 소비자가 가격이 높아도 좋은 서비스를 또 원하기 때문에 가격만을 소매 변천의 주 원인으로 갔다는 거죠. 가격이 아니라 서비스도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가격이 같다는 게 좀 이 한계가 있고요. 즉, 이 이론은 가격만을 중심으로 했다는 자체가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소매업의 변천을 설명하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자동 판매기 같은 고가격 및 고마진을 추구하는 새로운 소매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가격만을 중심으로 했고 고가격, 고마진 추구하는 데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또한 혁신적인 소매상이 언제 또는 어떤 속도로 발전할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고 운하를 포함한 우리가 후진국의 경우는 유통 선진국에서 다양한 업태가 시대를 무시하고 무차별하게 도입되기 때문에 이 소매의 변천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쪽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업태를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 소매 수레바퀴 이론은요, 1958년 하버드 대학의 맥나이어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소매업 발전 과정을 분석하여 증명한 이론인데요. 자, 읽어보시면 이제 소매 기관들은 다소 제한된 원인에서 변하는데 처음에는 혁신적인 형태에 출발해서 성장하다가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신업태에서 그 자리를 양보하고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업태를 중심으로 설명한 이론이에요. 업태를 중심으로 설명한 이론이다.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업종을 중심으로 했다, 그럼 틀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태의 자리를 양보하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매 수레바퀴는 진입 단계, 성장 단계, 쇠퇴 단계, 세 단계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혁신적 형태의 소매상은 진입 초기에는 저가격, 저마진, 저최소 서비스의 소구 방식으로 소매 시장에 진입하다가 나중에 성장 단계로 가시면 고가격, 고마진, 높은 서비스의 다른 소매 형태로 경쟁한단 말이에요. 이런 전략이 소비자들한테 수용되면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접어들게 되겠죠. 그럼 성공적인 시장 진입 후에는 동일용의 소매점 사이의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이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세련된 설비와 서비스를 또 더함에 따라서 고비용, 고가격, 높은 서비스 소매점을 전환되어 초기의 혁신적인 특징들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를 거쳐서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대형 소매 업체를 발전하게 되며 투자 수익률 또한 현저하게 낮아지게 돼서 소매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혁신적인 소매점이 또 저가격, 저마진, 낮은 서비스로 시장에 또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또 제공해서 새로운 유형의 소매점 역시 이런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키가 될 수가 있는 건 가격만 가지고 설명했다는 게 단점이에요. 단점. 그래서 가격만 가지고 설명했다는 자체가 하나의 단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편의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의점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고마진과 고가격. 그래서 다음 페이지 아까 가격만을 중심으로 소매업의 명처럼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제 단점이 돼서 이 고가격, 고마진을 추구하는 새로운 소매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국회 문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을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아코디언인데요. 자, 두 번째 이제 소매업에
잘 나오는 게 아코디언 이론이에요. 자, 아코디언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TV나 이제 이렇게 연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내렸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요거는 일단은 이 아코디언 이론은 홀랜더 교수가 주장했다. 그 상품의 가격이나 마진이 아니라 상품 미스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소매상의 변천은 제품 구색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품 구색이 이제 넓이죠. 여러 가지 넓은 또 소매상 종합점에서 제품이 구색이 또 좁은 소매상점으로 다시 종합적으로 되풀이 되면서 아코디언처럼 제품 구석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론 뭐 책에 다양한 제품 계열의 소매점이라고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이 소매 기간에 대한 그게 있는데 저 나름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죠? 뭐 그냥 임의적으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종합점이 생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파점이죠. 종합점이 생기면서 이 처음에는 자파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발도 팔고, 그죠? 우리가 생필품도 팔고, 철물점도 팔고, 철물점도 있고, 그다음에 생필품도 팝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문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구두점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물론 아코디언 이론은 다 외국 이론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습니까? 전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또 전문적으로 이제 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좀 더 세분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이게 또 어떻습니까? 복잡하다 보니 이게 너무 또 세부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좀 더 전문화돼서 여러 가지 전문화가 생겨서 또 백화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은 이제 마진도 높고 고가격의 전략이죠. 무조건 이제 가격 올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또 전문점이 또 요구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돼서 좀 더 어떻습니까? 또 세부적으로 또 전문점이 또 요구돼서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점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의 구색이 넓었다가 좁아졌다가 넓었다가 좁아졌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코디언 이론은 상품의 구색을 가지고 설명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전문점이 이제 생기면서 좀 더 특수화돼서 대형 할인점이라는 자체가 또 생기기 시작하죠. 대형 할인점.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형 할인점에서도 이제 전자제품이다. 카탈로그 킬러. 뭐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이마트라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되고, 전자랜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이다. ABC라는 이제 이 신발에 대한 할인의 마트가 생기기 시작해서 카탈로그 킬러가 나오기 시작하죠. 카탈로그 킬러. 그러면서 또 우리가 실상을 해서 또 종합으로 묶어보자. 그래서 MWC라는 창고형 할인 매장이 있었잖아요. 창고형 할인 매장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비자까지 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과정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아코디언을 넓혔다, 좁혔다, 넓혔다 하는. 자, 이건 이제 아코디언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엎드릴 중심을 아까 수레바퀴가 이제 가격을 가지고 설명해서 수레바퀴를 했다면 아코디언 이론은 상품의 이제 어떻습니까? 구색을 가지고 설명한 거죠. 자, 여기 이제 아코디언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코디언 이론이 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꼭 여기 체크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문제 나왔던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변증법입니다. 자, 변증법 이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정이다. 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가 정반이 있겠죠. 그래서, 백화점과 할인점이 조금 상반적이다. 이렇게 한다면, 자, 변증법이라는 것은 이걸 이제 합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합쳐서, 야, 그렇다면 우리가 할인 백화점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소매업이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소매업이 발전한 이론들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는 소매상의 변증법적 발전 과정을 주장한 학자들이 정반합 변증법 이론을 소매 변천 이론에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변증법 이론은 소매업태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마치 변증법, 정에 이미 형성된 기존의 유통기반, 반의 새로운 혁신적 유통기관을 합쳐서 정반의 서로 다른 것 또는 공통적인 특징이 구체화하는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 소매기관의 변증법적 가정이 이제 백화점이 대표적이었고, 아까 고마진 고회전율 고가죠. 할인점은 저마진 저회전율 저가니까 반대에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할인 백화점을 해서 우리가 중간 형태로 가자.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 고가 됩니다. 비싼 걸로 되고 싸다. 야, 이거 안 맞다. 그럼 중간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공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잖아요. 근데 진공 형태. 진공, 우리가 지대 이론이라는데. 자, 이건 그냥 가볍게 이렇습니다. 만약에, 자, A에 대한 그 상품이, 우리가 이 지대가 이제 진공지대다. B가 있습니다. 진공지대.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아까 고가격과 저가격을 합쳐서 중으로 만든 것은 이건 변증법이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 중간 가격이 있어요. 중간에. 중간 가격이 있는 C로 있다면 C로 이제 다 간단 말입니다. 그죠? 중간 마진을 먹으니까.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는 지금 만약에 고가격, 그 다음에 고마진이고, 자, 여기는 저가격, 저마진이라면, 자, 얘네들은 빨리 고쳐야죠. 그래서 이제 얘는 빨리 이제 가격을 빼야 되고, 진공 상태에서 이제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가격을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공이라는 건 이게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없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빼는 거가 이제 진공지대다. 그래서, 닐센이란, 최근에 이제 기출문제가 이제 얘가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닐센이 주장한 마진과 가격이 나오니까 우리가, 수레바퀴 이론과 유사합니다. 마진과 가격이 나오니까. 아까도 어때요? 얘가 마진하고 가격이 나왔죠? 수레바퀴 이론과 좀 비슷한 건데, 이 진공지대 이론은 동일한 시장에서 소비자 집단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자. 그죠? 그러면 특정 제품 계열의 상품을 판매하는 복수의 소매점이 있다. A, B, C가. 이를 소매점이 제공하는 서비스 정도는 각각 상이하다. 그럼 상이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 제공 그 점포의 평균 판매 가격 수준에 우리가 반영되어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고 반대로 서비스가 낮을수록 그만큼 낮아진다. 그럼 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A 점포가 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B 점포. 자, A가 B가 바뀌었네요. 또 예제를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두 점포 사이에 중립적인 C가 있다. 그죠? 그럼 A와 C, B와 C 간에 행해졌을 때 이를 경쟁하는 A, B로 하여금 선호 분포의 중심을 향하여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A, B 모두 중립적인 C 점포로서 가격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던 점포의 특성이 없어지면서 진공지대 이론이 된다는 거죠.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용이 참 많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진공지대 이론인데, 여기까지를 보고 좀 소매 수명 주기 이론으로 갈게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또 일단 끊기면 안 되니까 소매 수명 주기 이론까지 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까지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가면 이제 마지막이 되네요. 자, 5번은 이제 소매 우리가 수명 주기 이론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우리가 인간에도 수명 주기가 있듯이 제품에도 이제 수명 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제품 수명 주기 이론으로 이제 유사한데요. 자, 그것도 이제 2014년에 이제 기출이 한번 됐었어요. 그래서 이 소매 수명 주기 이론은 한 소매 기간이 출현해요. 사라지기까지 일반적으로 도입 단계와 초기 성장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 그리고 쇠퇴 단계를 이제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자, 그림을 한번 이렇게 가볍게 한번 그려볼게요. 가볍게 그리면은, 자,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성숙하죠. 우리가 처음에는 진입, 성장, 성숙, 그 다음에 이제 쇠퇴로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 진입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올라가서 성장을 하고, 여기는 성숙을 하죠. 성숙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쇠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은 어때요? 진입 단계는 이제 초기 성장 단계로서 새로운 유형의 소매 업태가 등장해서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단계에서는 매출액 성장률이 높고 경쟁사의 수는 적지만 초기 투자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은 낮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 후기로 이르러 소비자는 이 새로운 업체일수록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매출이 크게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이 이 단계에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장 단계는 어때요? 이제 발전 단계, 진입 단계를 지나서 새로운 유형의 소매 업태가 시장 전체를 급속히 확산해가는 시기입니다. 경쟁자가 다수 등장하고 매출액도 급격히 우리가 증가하여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서 규모를 크게 하면서 투자 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익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 수익률이 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출액이라는 자체는 자, 물건에다가 가격에다가 판매량을 곱하잖아요. 매출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성숙기는 이제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매출액이 증가합니다. 아까는 이제 수익률이 높다면 얘는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봐야 돼요. 수익률이 여기서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용은 우리가 이제 좀 줄여야 되는데 또 비용이 많이 나가고 또 수익이 또 적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성숙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안정이 되면 규모의 이제 불경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여기가 규모의 경제면 여기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해서 수익성은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성숙은 오히려 매출액은 증가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용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는 규모를 크게 하니까 규모의 경제였고요. 너무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생산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수익이 작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최대인 것은 성숙기가 아니라 성장기고 매출액이 최대인 게 성숙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수익성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2단계의 혁신적인 소매업태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백화점이나 일부 대형 할인점 그리고 편의점 등이 2단계에서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쇠퇴는 이제 그동안 발전하고 성숙해온 소매업태는 경쟁력을 잃게 되고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해서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이나 슈퍼마켓, 지방 백화점 등이 2단계에 또 위치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넘기시면 이제 진입, 성장, 그 다음에 성숙, 쇠퇴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내용들을 이제 잠깐 본다면 진입기는 어떻게 돼요? 경쟁사 수는 거의 없죠. 그래서 판매 증가율이 매우 빠르고 이익 수준이 좀 낮습니다. 현 신장률이 지속돼서 한 3년, 5년이고요. 성장기는 어떻게 돼요? 경쟁자 수가 이제 중간이고 판매 증가율이 빠르면서 이익이 가장 높죠. 이익이 가장 높은 거는 성장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 신장률은 이제 5, 6년이 되고 성숙기는 어떻게 돼요? 성숙기는 경쟁자 수가 많은 직접 경쟁자, 보통이 간접 경쟁자가 있고 자, 판매 증가율은 중간입니다. 이익도 수준도 중간이면서
우리가 현 시장률이 지속적이 불안정하고 아세텍은 아예 보통 직접 경쟁자, 많은 간접 경쟁자에 의해서 판매 증가를 느리면서 감소하면서 매우 낮고 수익률이 그다음에 현 시장률 지속적이 불확정하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기출 문제를 확인해 보면 자, 갑니다. 여기서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 기출 문제를 좀 많이 보겠습니다. 기출이 어떤 게 보시게 되면 그 331페이지로 갈게요. 331페이지 가시면 그 1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좀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해드렸던 거에 문제 페이지를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331페이지에 12번 문제입니다. 자, 글상자의 유통업태 발전이랑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자, 변증법적 이론 진공지대, 그 다음에 소매 수명주기 이론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매 촬영 이론이 지금 아까 했던 이 수레바퀴죠, 수레바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 갈게요. 지금 업태의 변화는 가격이나 마진이 아니라 상품의 변화에 따른다. 그러니까 가격이나 마진 같은 경우는 아까 수레바퀴라든지 아니면은 이 변증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 아니, 변증법보다는 이제 진공지대죠. 가격과 그 다음에 이 어떻습니까? 마진에 대해서. 근데 가격과 마진이 아니라 상품의 변화에 따른다. 만약에 시험 문제 가격과 마진으로서 따지는 건 어떤 거냐? 그럼 수레바퀴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찾아야 돼요? 진공지대를 찾아야겠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변화, 상품의 구색이죠. 요거는 상품의 구색이 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넓혀졌다가 좁혀졌다가. 그래서 다양한 상품 계열을 취급하는 소매업태에서 전문적이고 한정적인 상품 계열을 취급하는 소매업태로 자꾸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계열을 추구하는 전문점들은 시간의 흐름에 다시 또 다양한 상품을 또 요구하겠죠.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래서 밑에 해설도 있지만 홀랜더가 교수가 주장한 상품의 가격이나 마진이 아니라 상품 믹스의 변화에 따라서 상품의 구색에 따라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소매상의 변천은 제품의 구색 변화, 구색에 대해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품 구색이 넓은 소매상 종합점에서 제품 구색이 좁은 소매장 전문점으로 다시 또 종합점으로 되풀이하면서 아코디언이 제품 구색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340페이지로 가시면 자, 340으로 갑니다. 자, 340으로 가시면 27번이 있어요. 27번으로 가면 진공지대입니다. 340에 27번입니다. 자, 소매점 발전을 해서 진공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에 가장 바르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A 점포와 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B 점포가 이 두 점포 사이에는 중립적인 C 점포가 있다면 이 가격과 서비스 수준은 A 또는 B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A와 C, B와 C 향하는 이 경쟁에서는 A와 B로 하여금 선호분포의 C를 향하여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A, B 모두 이 중립적인 C 점포에 이 가까워 가는 거죠. C가 A한테 가까워 가는 게 아니죠. 그죠? 반대가 되겠네요.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닐센이 얘기했기 때문에 수레바퀴 이론과 유사한 거는 우리가 가격하고 그 마진을 따졌다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떻습니까? C 점퍼의 가격과 서비스 수준은 A, B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얘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43페이지로 가시면 32번이 또 나왔습니다. 32번. 그래서 32번 이것도 아코디언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얼마나 중요하면 두 문제를 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페이지는 343페이지 32번입니다. 자, 지금 어때요? 저간여 상품을 구매할 소비자는 한꺼번에 많은 품목을 동시에 구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슈퍼마켓 대형마트의 품목 수는 증가하는 반면 고간
고간여 상품을 구할 때 특정 상품의 다양한 모델들이 동시에 비교를 원하기 때문에 카탈로그 킬러와 같은 좁고 깊은 상품 구색을 갖춘 상품 구색이에요. 소매업체가 발전하면서 이 가설은 어떻습니까? 저간여 상품 소매업체와 고간여 상품 소매업체의 발전 과정을 구하지 못한 결정적인 한계인데, 자, 이게 바로 이제 업무는 어떻습니까? 카탈로그에 대한 킬러와 같은 좁고 깊은 상품 구색을 통해서 가니까 이게 아코디언이다. 이렇게 해서 좀 어렵게 나왔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만 좀 하나 더 보길게요. 문제 하나를 보시면, 우리가 331페이지 가시면, 331페이지 가시면, 12번은 했고요. 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340에 가시면, 340에 가시면 27번도 했죠. 했고요. 그 다음에 340에 27번 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내용을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매업의 기능 및 특성은 이제 다음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십시오.